우리님들 안녕하십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도네요. 1월 2일 금요경말을 맞이하는 경마정보의 정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 제가 넙죽 한번 절드리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새해 기분 좋게 저도 시작하도록 하겠고, 정상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거 경주 진행되면서 분석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의 실전 A급은 위에 이제 제주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에서는 부산만 풀어드리잖아요. 이쪽으로 부산 실전 A급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배당 절반, 배당도 좀 나와줄 수 있는 판때기로 보여집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일경주 시작할게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일경주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됐네요. 그리고 새해 첫 경주, 새해맞이 기념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새해맞이 기념경주의 첫 판, 요거는 의미심장합니다. 기스툴이나 마방이나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해요. 상금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닌데 기념품이라도 줄 거예요. 자, 요번 경주는 인기마 구도 안에 정답마권 찾는 거,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1번마 클러치 러너. 클러치 들어간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홍해란 마주의 마필. 근데 요 모준호 기수가 100승을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98승 찍고 나서 8수 걸렸다는 얘기를 주리장창 몇 개월을 했습니다. 100승 찍으니까 자동빵 101승까지 다이렉트로 갔는데 이게 3세로 나오긴 합니다만 연령 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3세면 맞죠. 근데 태어난 달수로 치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바뀌어가지고 1월에 태어난 친구와 12월에 태어난 친구가 나이가 같지 않습니까? 옛날 나이로 치면은 이러면 그냥 한 살인데 12월에 태어난 애는 한 달 지나서 1월 되면 다음에 1월 되면 2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2달 살았는데. 예. 요거 2세예요. 클러치 러너. 근데 마필 가격이 6,500만 원 비싸요, 나름. 늦게 도입된 거 치고는 고가인데 재미난 건 한센자마거든요. 그리고 2세예요. 근데 거세를 시켰어요. 통상적으로 이 거세를 시키는 이유가 경주에 집중하라고 성격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세도 아닌데 2세 데뷔전 치르기 전에 거세를 시켰다? 얼마나 성깔이 있다는 겁니까? 요거 원게이트 받고 주행검사 채찍 그리고 부조 다 동반해서 합격인데 모준호의 100승 통과는 플러스 알파로 칠 수 있고 1번 게이트도 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거세를 시켰다는 측면에서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는 아니다. 성격이 거세 이후에 곧장 잡혔다고 보긴 좀 어렵죠? 약간 마이너스로 봅니다. 4번 파워풀루비. 오, 재밌는데 이마필 주행검사 때는 뛸 말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인기 1위 갔어요. 근데 선행 가다가 상대마가 선행을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안 뛰어요. 이것도 성깔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선행 뺏기고 포기를 해버린 건데 서승훈이로 바톤 터치거든요. 이번 주에 다실바도 그렇고 멀로도 그렇고 가사예요. 부상이 아니라 가사로 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신년초 휴가 받은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서승훈이가 말을 굉장히 골라탄 형국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 들어서 선행 안 뺏기면 길을 안 꺾으면 더 뛸 마필이다. 왜 서승훈이 올렸는지가 무게감이 딱 있죠. 앞에 가서 뺏기지 말자.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축으로 공략 들어가요. 쌍까지.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서승훈이의 스타일대로라면 106승 거뒀잖아요. 작년 25년도에. 문세영 기수가 77승이에요. 30승 차이. 근데 부산이 경주수가 더 많은가요? 아니잖아요. 서승훈 대단했습니다. 4번 파워풀비. 선행으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럴 의도도 다분하다. 6번 성실드림이 은근 인기 1위로 가는데 방동석 마방이 영혼의 파트너였죠. 김혜선 기수 그리고 박재희 기수
마방을 운영해 왔는데 김혜선 조교사로 바뀌고 박재희 기수도 26조 마필을 좀 덜 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수 선정에서 이제 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마방의 글로벌 히트가 한 푼 꺾인 게 확실하잖아요. 마방 주력마가 꺾였다는 거는 저 집도 예전에 20조 최경 마방이 위너스맨이 은퇴하고 마방이 한동안 굉장히 고전했던 거 상승세로 가기에는 좀 뭐 할 거예요. 이호식으로 가는데 6번 성실드림 데뷔 전에 무난하게 뛰었어요. 무난 말 그대로 무난이에요. 무난. 예, 결정력을 보여줬거나 날카로움을 보여줬거나 이러지 않아요. 인기 1위는 과하다. 그냥 무난하다. 7번 태산신화 그리고 9번마 그랜드 이어로 이 두 마리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둘 다 10만 대 쓸만하다. 예, 확실한 자기 장점이 있지는 않나 쓸만하다 정도. 앞과 뒤가 초반 200m, 후반 200m 그냥 고르게 나온다. 요걸 어떻게 경주 풀어가느냐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단아까가 은근 인기마가 자기한테 많이 쏠려오는데 다실바나 몰로처럼 그렇게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지 못합니다. 다실바 몰로가 뭐 승률 타율이 50%다.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아까는. 그래서 데뷔전부터 세게 봐줄 이유는 없다. 31조가 데뷔전 승부가 강하지만 정도현 기수가 철심 뽑았죠. 어깨에 철심 뽑고 돌아와서 전주 지냈어요. 예, 컨디션 조절한다는 느낌? 요거 이제 어떻게 타는 일을 봐야 이번 주 성적을 알 것 같습니다. 곧장 이제 적응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아직은 부산 공백의 여파가 있느냐? 1억짜리거든요. 국민성 마방이 지원을 은근 이세마들 많이 받아서 이런 고가 마필도 도입하는 형국이거든요. 크리솔라이트의 자마입니다. 크리솔라이트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과거 코리안컵이 있을 때 일본 마필들이 와가지고 한국 경마 박살난 적이 있어요. 20마신 우승을 거두니까 대상 경주에. 크리솔라이트가 그 마필입니다. 나이가 좀 있었는데 요걸 희수말로 쓴 거죠. 크리스톨 시리즈가 있는데 뭐 대형만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기 맞벌이는 해요. 고개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은 오아시스다. 이 오아시스 시리즈는 이종훈 마주의 마필이 많은데 이건 이장현 마주의 마필입니다. 데뷔전 1300에 무난하게 합격했는데 성실들인가 비교하면 저는 오아시스타가 더 낫다고 봐요. 1조 마방도 뭐 올해 상금벌이 그리고 첫 승부 세게 들어갈 거 뻔하고 최시대 기수도 본인이 좀 파이팅이 늘어서요. 조교사 가기 전에 좀 한몫 챙긴다는 느낌? 900승은 찍으려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설명드리고 충마 4번 파워풀루비의 단독 선행 독땡에 올라타겠습니다. 선행만 안 뺏기면 한 바퀴 돌린다. 근데 선행을 뺏어갈 마필이 있겠느냐? 별로 안 보여요. 뭐랑 엮이느냐? 인기마 6과 엮이는 막권의 승부냐? 4, 6이냐? 아니요. 4는 6과 엮이는 막권의 승부가 아니다. 받치기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4가 한 바퀴 돌릴 때 제가 언급드린 마필 중에 하나와 엮이는 걸 노리고 첫판 세맞이 2026년 첫 스타트 적중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경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인기 순위가 그냥 월등하게 고번마 불빛강자 인기 1위죠. 다른 애들은 힌트가 너무 약하거든요. 얘는 직전 경주에 확실하게 보여준 맛이 있으니까 김호수 기수가 원년 멤버인데 부산 경마장 개장 초기부터 그래도 자기 에버리지가 있어요. 예, 저도 올라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새해맞이 2026년 정상 이제 심기일전에서 한번 가볼 건데 저를 활용하시는 분 방법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5번 불빛강자도 꽂히는 판은 맞다. 근데 꼬리가 엄청나게 뭘 세트로 엮지?
근데 힌트는 다 미약해요. 그 작은 힌트를 최대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삭아삭하죠. 그래서 저는 1번마 원더풀 태밍크부터 12번 성실월드까지 그 작은 힌트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이러는 게 별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건 안 산다와 이건 사야 된다, 이쪽으로 한번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최저 배당이 높게 형성될 겁니다. 10배 이상 형성될 소지가 있는데, 구를 축으로 여기 5번마 여수 루게스타로 팔릴 소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 앞에 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전 아니에요. 이 막걸 안 삽니다. 이렇게 흐린 편성은 앞에 두 마리가 나가서 그대로 뱅그르르 돌리는 전개가 나오질 않아요. 욕심부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력 변화를 실전에서 가져가려고 애쓰는 애들이 꼭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어차피 559 막권, 이거의 메리트는 없다. 이건 깨지라고 있는 막권이다. 전 이 판단이에요. 그럼 뭘 사느냐 해서 두 마리를 찍어드립니다. 6번 정문 스킵. 요겁니다. 요거는 꼴찌했거든요, 데뷔전. 누가 탔냐 해서 다실바를 태워가지고 라이스마발에서 만들었던 흔적. 이걸 세게 봐줘야 돼요. 제주행 검사 받고 나오는데, 여기 기수들 가만 보면요, 오늘 출전 기수들 중에 에버리지가 센 친구들이 없어요. 다실바 몰로 빠지고 김혜선 주교사로 김혜선 기수가 은퇴하고, 그러고 보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1승, 한 달에 1승도 잘 못 챙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유광이 그렇고, 남정혁인 뭐 신인이가 그렇다 치도 김동영이, 신윤섭이, 최상현이, 이홍락이, 조인공 기수가 부산 내려왔습니다. 대상 때문에 그냥 알바 내려온 게 아니라 아예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자기 입지가 굳건하지 못한 판단, 부산에서 뛰어봤던 그것 때문에 부산에서 한번 털을 잡고 해보겠다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술을 믿고 들어가는 등장격만은 안 되거든요. 정문 스킵은 제가 보는 힌트 중에서 다실바의 흔적이 남은 마필 중에 가장 조기 완성형이다. 예, 요거보다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11번 스텝 포워드예요. 이 마필은 가는 대로만 탔어요. 진겸이가 주행검사 합격했는데, 중요한 건 후반 200m의 기록이 12초 8을 끊었다는 거. 1200에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 아예 말씀드리면, 구축에 저는 5는 지운다. 이대길은 없다. 여기에 들어갈 막권 6과 11이다. 이경주는 4번으로 아예 분석을 끝내버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산 3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원사이드한 마필이 있는 건 아니고 도전력이 있는 마필들이 여럿인데 그게 인기 순위예요. 예상적으로도 마번일 겁니다. 안쪽에 1번 광해암성. 남정혁이가 이 말을 제일 잘 알아요. 요 굴레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타서 2차 입상도 한번 가져왔고요. 지난 경주 5차. 근데 평균 에버리지 기록이 있거든요. 29초대 정도를 1400에 꾸준하게 끌어냅니다. 특징이 그렇게 센 마필은 못 되고요. 다음 4번 소굿. 자, 이거는 인기 1위 올라갈 텐데 요 근래 최시대 기수가 요런 마필의 해결사 역할을 잘해줘요. 저도 이런 유형의 마필 뭔가 좀 부족하다, 요런 유형들을 최시대가 타면은 저도 믿고 들어갑니다. 플러스 알파를 줘요. 해결하는 역할을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초반이 있거든요. 선행이 가능합니다. 타줘야 될 마필이에요. 5번 퀸앤드 서브. 저것도 26초를 끊었던 직전 레이스가 있고, 지난 경주도 6착인데 그때 당시에 서강주가 타고 감량 이점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대요. 그래서 남정혁이 올렸는데 6착에 그치니까 단아가로 변경입니다. 1번 광해암성과 동급으로 봐야 돼요. 전 1이나 5나 비슷하다. 6번 드래곤 데빌. 요거는 아직 김혜선 주교사가 마방 출전을 한 10대 마리 했어요. 근데 3착이 없습니다. 안 풀리죠. 김혜선 주교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80도 다르다. 기수할 때와 조교사 할 때가 180도 다르다. 참 희한하죠?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래요. 본인도 애가 탈 거예요. 주변에서 첫승기대치도 있긴 있습니다만 마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활기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드래곤 데빌 이건 앞에 뛰면 확실하게 괴물의 모습을 이 판에선 보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앞에 뛸 수 있겠느냐만 남았는데 발주가 좋아야 돼요. 자원 자체는 제가 광해함성이나 퀴랜드 서브 같은 경우 에버리지가 있는 마필이다. 29초 대 정도 끊어낼 거야 라고 하지만 얘는 앞에 뛰어버리면은 제가 볼 때 27초, 8초 대 끊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인기도 있는데 첫승 타이밍 노려볼 적기 아닌가? 상대마가 센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김혜선 주기사 출전 마필들 보면은 인기 마필들 다 무너졌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소지가 징크스가 있습니다. 기대 안 했던 마필이 첫승 사고 치는 거예요. 다음 5번 레몬트리로 넘어가면 그냥 꾸준해요 이 마필은. 이게 5조 마필이었다가 19조로 옮기고 나서 좀 더 활기가 올라오는 정도? 그래서 전개로나 약간의 우세를 보일 거는 4번 소우굿이 맞다. 1번, 5번, 그리고 9번은 엇비슷한 대동소이한 능력이다. 확 뛸 말은 누구냐? 6번 드래곤 데빌. 김혜선 주교사 5조의 첫 승도 기대묵직하다. 6번을 가장 재밌게 바라보고 신경주 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 1라운드만 좀 평이한 액면이고 2경주, 3경주, 4경주는 모두 난타전의 그림이 있죠. 그냥 적당히 인기 1위에 2위 붙는 소위 대길막권 요 근래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12월이 특히나 그랬는데 하루에 50% 이상이 단배당 10배 미만을 많이 주었어요. 대끼를 쉽게 준 건 아니었어요. 단배당. 대끼를 무너뜨리는데 10배 안쪽에서 종결되는 경주가 많았다고요. 그거는 인기 1위는 지켜지는데 인기 2위가 부실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기 순위 3위, 4위 뭐 이런 거랑 엮였다는 조합이 은근 많았어요. 올해 1월도 그렇게 흘러갈지. 이 판 같은 경우가 아마 현장에서 이 둘이 팔릴 겁니다. 6번 에이스선, 7번 한남킨이 대길 맞고 갈 건데요. 이 둘의 특징은 뭐죠? 지난 경주 용코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6번 에이스선도 데뷔 이후에 퍼펙트하게 3전에 우승 한 번, 2착 2번 기록하다가 지난 경주 꼴찌 기록한 거 아니에요. 꼴찌. 왜 그럴까요? 경주만은요. 각각의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 가는 애들이 명마예요. 근데 요렇게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넣었다 뺐다. 그것도 배터리예요. 이 마필도 직전의 꼴찌는 경주 전개를 보면은 1번 게이트 달고 거리 올린 1400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1200으로 내렸잖아 이번에. 야 1400은 무리구나. 마체가 작아요. 에이스선 같은 경우 430kg대. 그러니까 1200에서는 통하는 배터리지만 1400은 안 통한다. 그리고 직전에 체중이 좀 빠졌어요. 이번에 체중도 좀 쪄야 돼요. 배터리가 앵꼬가 난 마필이고 배터리가 줄어든 마필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언제 살아나냐 이 게임. 이거 참 잡아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안 살 수 없는 유형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조합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 유형이 둘이 손잡고 온다가 경마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여기 7번 한남킨도 마찬가지거든요. 1200, 1300에서 경쟁력을 쭉 보이다가 지난 경주 거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손경민이가 못 타서 그렇기도 한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저것도 배터리가 꺾였다. 17.7은 마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6번, 7번의 조합은 안 읽어줘야 된다. 6이 올 수 있고 7이 올 수 있어요. 근데 6, 7이 같이 오는 건 없다. 이건 거의 과학입니다. 경마에서 배터리가 둘 다 훅훅 쳐진 마필이 같이 살아나서 손잡고 오는 경우는 없다. 안쪽부터 보면요. 4번 화이트스타도 일정 부분 팔리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1000m 이겨주고 나서 1300 올리고 나서 바로 꼴찌잖아요. 저런 유형들의 타이밍을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역으로 갈게요. 이 인기마들을 잡니 안 잡니 가지고 매달리잖아요. 그럼 마번 설정이 안 나와요. 타이밍상 5번 짝사랑 요거 15조 정보가 예전부터 좀 나왔거든요. 뛸말이라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뛸 말인데 지금 안 뛴다. 근데 직전 경주에 5차 기록했는데 나름 경쟁력이 있는 5착이에요. 요거는 이번 타임에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입니다. 11번 로맨스 블루. 이게 제주행검사 받고 나서 말이 좀 만들어졌대요. 근데 어떻게 탔냐? 말이 발주할 때 꼬꾸라지면서 완전 개는발을 해버린 겁니다. 승부 자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외곽이 난데 1번에서 꼬꾸라지면 늦발하니까 외곽 애들이 덮치니까 안쪽에서 잠겨버렸거든요. 이번에 차라리 외곽이 나요. 늦발하는 유형의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짝사랑과 로맨스 블루 5와 11 적어도 3차권 그리고 6, 7이 어설프게 팔리는 이런 데킬만큼 깰 수 있는 후보들로 위로 올릴 4경주입니다. 5번, 11번. 우선 5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가 저배당 구도 8번 이지스 크라운과 11번 벌마의 강자로 데킬만큼 가는데 이 구도도 영 아닙니다. 왜냐? 둘 다 승급마 세트라는 거예요. 전주도 부산 경마에 이런 유형들은 다 깨졌거든요. 이지스 크라운 22초 7로 뒤가 없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승을 거두긴 했는데 다 진을 뽑았어요. 센 말 못 됩니다. 11번 벌마의 강자는 1200 이겼는데 문제는 거리 1300 올리고 최외곽을 포진했다는 측면 둘 중에 하나는 올 수 있으나 둘이 손잡고 오는 데킬은 없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상을 활용하는 방법. 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어느 쪽이든 자세한 문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자, 이 구도는 아니다. 그래서 인기마의 허와실 이걸 가리기보다 저는 깨러가는 마필의 장점을 키우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인기도 면에서 보면 안쪽이죠. 이쪽이 팔립니다. 조창욱 기수. 여러분들이 2025년도 기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동철 기수가 1승이 없습니다.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조창욱 기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광송만은 두 번의 2차 입상을 가져왔었죠. 그리고 본인이 주행검사 이후에 실전에서 한 번도 뺏기지 않았어요. 방동석 조교사가 아예 맡긴 건데 왜 맡겼냐? 이 말은 조창욱 기수가 맞으니까 이게 아니라 마방을 운영하려면요. 기수조교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수조교가 거의 없는 마방이 10조, 종호익 마방이 그런데 나름 기수조교를 시켜야 되는 마방들이 있는데 타는 기수가 타면 제일 좋죠. 근데 관리사들보다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더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줘야 되잖아요. 떡을 줘야 그 다음에 뭘 딴 걸 맡기죠. 조교는 시켜놓고 딴 기술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말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 밥벌이 해라라고 준 거거든요. 뽑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는 못 읽어줍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정도 뛴다. 마니와의 3착. 조창욱 기수 2025년도에 우승이 없다니까요. 2착은 맞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승이 없는데 2착이 많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광송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가늘고 길게 가기 위한 퍼포먼스거든요. 이번 타이거 몬스터는 봐야죠. 유현명 마방이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피를 받고 나서 한동안 정체되다가 살아나고 있는데 요것도 공백이 있고 목장에서 끌고 올라온 상태에서 말을 좀 많이 만들었다. 16주 만에 출전인데요. 요게 좀 발톱이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크라운과 벌마의 강자 깨러가는 세력 중에서 지금 이 사이즈상 별로 눈에 안 띄는 마필 중에 뭐가 좀 확 변할 수 있는 놈이 있겠느냐? 저는 공백 이후에 인기마로 좀 등극하네요. 홀리런. 공백 이후에 직전 경주는 호흡을 맞추질 못해가지고 완전 늦발해서 뭘 아무것도 못한 케이스거든요. 요거. 8, 11은 2와 10이 둘 중에 하나가 깬다.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전에 공지를 아예 드릴게요. 복식으로 그냥 한 구역만 노릴 생각입니다. 담배당이거든요. 10배 미만. 외곽에 12번 패스트맨을 대가리 인정. 얘는 광역시장배, 김해시장배 출전. 브리더스컵을 나가려다가 다리가 삐끗했나 그래가지고 출전을 못했던 13조 박재호 마방의 에이스카드예요. 직전 경주 플라잉 슈터 13마신 이기고 뭐 한 거 없이 한 바퀴 돌려버린 케이스인데 차라리 외곽이 낫다네요. 1400거리 올리고 승급전이긴 한데 6전의 첫 승이기도 하지만 원래 큰 경주만 썼잖아요. 루키컵, 부산광역시장배, 김해시장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대가리 맞습니다. 얘에 뭘 붙이느냐의 게임입니다. 2번 석세스카우, 7번 마리온 태양, 8번 보령의 신용. 나머지 애들 중에서 키울 마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 마리 중에 하나가 진카가 될 거예요. 정상을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거 순도 오리지널입니다. 제가 복식상식 한 방만 치고 나머지 애들을 3복으로 엮어드리는데 3쌍까지 이번 경주는 그냥 순도 오리지널 이걸로 그냥 쌍복만 한 구역 칠 생각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로 패스트맨을 놓고 6경주는 A급입니다. 부산 7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길이 있는데요. 제가 대놓고 이 조합은 이 세트는 아니다. 그런 경주 많잖아요. 여기는 3번 벌교마술사의 5번 스톱파이터의 대길 마건인데 서승훈 기수가 골라탄 마필 중에 이게 최고입니다. 오늘 벌교마술사는 영 스카이워커 대상 빠따 마필 그거 못 이겼는데 마통령 이겨먹고 지금 10전에 4승 2착 2회인데 앞으로 더 있대요. 서승훈 기수가 안 뺏길 거예요. 이 마필은 대가리 맞습니다. 5번 스톤파이터 이거는 근래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서강주가 잘 타는 게 아니라 말이 조시가 났어요. 조시발이 얘가 이번에 57.5를 탄다는 거 이게 하나가 걸림돌이긴 한데 우중을 제가 봐서 탈 거냐 네, 가능하죠. 51, 2 이렇게 타다가 지금 51 타고 왔고 55까지 왔는데 57.5 어떻게 할 거냐 그 점이 이제 약간의 빈틈이긴 한데 미리 선제적으로 스톰파이터 57.5는 못 이길 거야 라고 제끼기에는 말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경주에 요 근래 패턴인데요. 기록으로 한번 보자고요. 1800 레이스에 58초 대 59초 대 이렇게 끌어내는 유형들이 꽤나 있거든요. 꼴찌를 했어도 5착을 냈어도 그런 유형들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갈 때 그게 잊을만 하면 한번 오른식 오는 마필의 타이밍이 잡기가 쉽진 않아요. 1번 아무르 같은 경우도 저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옵니다. 2번 브리더 위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유형들이 이번 경주 너무 많아서 이거다 하는 거는 저는 이마필 하나 추천드릴게요. 4번마 가속제일. 이거 직전에 다리 들고 눕발했거든요. 점핑 출전이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너무 늦었어요. 힘이 너무 남았어요. 경주를 뛰고 나서 말간에 가면요. 관리사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대요. 농담 삼아.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조교 뛰고 왔냐. 힘이 남아있으니까. 진짜 잘 타는 친구들은 기수들 말에 정말 진을 빼는 겁니다. 관리사들이 그런 말간에 가면은 2달 쉬어야겠다 뭐 이런 농담하고 하는 거죠. 가속제는 지난 경주 조교 뛰고 간 거예요. 승부를 못 봤어요. 최하 3차만 봐주십시오. 3회 4는 엮어야 됩니다. 제가 대길 막권 3호 막권이 살아있다. 못 걷겠다. 이거 산단 얘기거든요. 승부를 들어가느냐까지는 아닐지언정 57.5 때문에 사야 된다. 근데 4는 역시나 사야 된다. 3, 4, 5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애들은 저만 그럴까요? 예상가들도 그렇고 우리님들도 그럴 건데 6번 서기오름, 7번 더 베스트 에버, 8번 운주위너 뭐 다들 요 근래 4분 마필이 계실 거예요. 요거 냄새 나는데 요거 수상한데 근데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보여준 퍼포먼스로는 12번 대우나라가 맞아요. 근래 들어서 이 마필이 연속해서 착순권을 끌고 올라오는데 이봐라. 안말이고 5세인데 전성기를 한번 다시 구가하는 형국입니다.
원단 추입이긴 한데 김호수가 이 말을 알고 타거든요. 그래서 최하 3차권, 2차권까지. 이번 경주는 3, 4, 5, 12까지. 이 조합에서 막권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8경주. 여기도 두 방 못 칠 게임이라고 보여집니다. 항문역으로 끝내야 되는 판인 건 2번 금화 어댑트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인기 1위인데 원사이드 하진 않죠. 왜냐? 1000m 이겨보고 김해시장배 출전했고 지난 경주에 여유롭게 이기긴 했는데 1400 첫 도전에 승급전을 맞이했다. 그래서 빈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완성형이에요. 현정이 1번 트러블 메이커부터 10번 마 사이먼스타까지 이 말을 두 마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쌍은 몰라도 복은 굳었다. 1, 2차 안에 금화 어댑트는 옵니다. 세트 찾기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더 넓혀서 복병을 많이 키울 수 있는 판이냐? 그 앞전엔 가능했지만 여긴 아니에요. 3번 석세스 파워, 5번 닥터 캐슬, 9번마 스카이 윈윈. 이들 중에 2번과 엮일 막번이 옵니다. 2, 3, 5, 9. 이 중에 복식에선 정답 막권이 있어요. 5배 약간 넘는 정도면 맥시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거 인정해야 돼요. 굳이 여기서 뭐 복병을 찾거나, 난 복식 5배짜리 안 먹을래? 그럼 뭐 3복으로 가시는 거고, 3쌍으로 가시는 건데, 이번 주부터는, 마이카드죠? 핸드폰으로 막권을 사는 거. 그게 한도가 늘어났다죠? 10만원으로? 예. 도우미자가 되들어야 될 텐데, 일경주부터 같이 하실 분들, 두 가지 방식 있잖아요. 어느 쪽이든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경주 한 근육으로 쇼부 치겠습니다. 구경주 기분 좋게 가드릴게요. 이거 먹고. 부산의 막판 부산 구경주 분석 들어갑니다. 액면은 쉽죠. 3파 정도입니다. 재밌는 건 벌마킹은 58이라는 부중을 다른 거고 이마필은 거리를 올렸었잖아요. 1400 이상 거리를 요근래 쓰다가 1200으로 내린 측면. 골드네어와 은빛대로는 직전 경주 싸웠습니다. 근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기수는 골드네어 신윤석 그대로 가는데 은빛대로는 모준호에서 서승훈이로 변경. 우리 0.1초 차예요. 14초 8과 14초 9를 끊었습니다. 전개에서는 5번 골드네어가 좀 더 빠릅니다. 근데 6번 은빛대로도 느리지 않기 때문에 싸우던 뭉치던 줄 서던 5번 6번이 앞에 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마리만 뛴다면 5번 6번이 앞에 달리고 팔이 어느 자리를 위치한 다음에 추입하고 올라오느냐 이게 이제 기본 정석 추리죠. 나머지 애들이 변수가 되겠느냐. 1번 BK잖아부터 외곽 10번 희망가람까지 사실 요 근래 퍼포먼스는 올라오는 거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수상한 점 뭘로 봤냐면 이조마방이 이번 경주 2마리, 임길중마방이 2마리, 그리고 마주 손병철 마주가 2마리, 그리고 김하원 마주가 2마리. 이런 것들. 이게 왜냐하면 승부 의지가 여기저기 꼬이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끝나기에는 뭔가 더 이 조미료들이 깔려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에 요 3마리 바깥에 볼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7번 캡틴 골드가 가장 복병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제주행 검사 받고 나오는데 24주 만에 이 반년 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필은 단거리 때 성적이 좋았던 유형이에요. 거리를 1600, 1800 올리고 부진하고 쉬고 나오는데 가장 냄새난다. 기본 전개 5, 6이 앞에 가고 8이 따로 가는데 이대로 끝날 거냐? 5, 6이 그냥 그대로 뱅글을 돌릴 수도 있고 8이 따고 들어가는데 5와 붙을 수도 있고 선행 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등급 센 서승훈이의 6번과 붙을 소지. 여기에 빈틈은 7번 뿐이다. 요걸 먼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벌마킹 같은 경우는 쥐마필인데 과거에 점배당 한번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타고. 최후미에서 타서 그래요. 올라오다 말았고 힘을 남겨놨습니다.
페이스 자체를 5번, 6번이 원사이드하게 끌어버리면 기회는 사실 없어요. 3착, 4착입니다. 근데 사정거리 안에 들거나 앞선에 약간만 샤워되거나 이 앞전에 8경주까지 추입이 일정분 먹혔다면 벌마킹이 축이 맞아요. 자, 이번 경주 7을 최대한 키우는 조식으로 현장 갈 거고요. 5, 6, 8 중에서 5, 6이 앞에서 그대로 돌리는 전개는 솔직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8이 따고 들어오는 전개에 더 올라탈 생각이에요. 8이 따고 들어와서 5번, 6번과 붙는다. 쌍은 5번, 6번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간다. 터트릴 마플은 7번 하나만 보인다. 자, 2026년 시작인데요. 오늘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정상과 같이 하실 분들은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어느 쪽이든 자세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와 1라운드부터 제주 포함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새해 꼭 이기십시오. 첫날부터 이겨야 기분 석 살고 2026년 잘 풀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죠.